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어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고요. 또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간에 이게 자꾸 정쟁화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뭐 당정 간에도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이제 비판을 했고,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치 퇴행의 배경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민주당이 벗어날 길은 유일한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양쪽 다, 양 진영 모두 강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원내대표의 연설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 토론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은 여당의 관점에서 야당의 행태를 지적하고, 야당은 또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관점의 차이가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런 정도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좀 관대한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뭐 심지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독도를 일본에 넘기고, 뭐 심지어는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정도까지 우려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을 시사하는 뭐 발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뭐 전혀 뭐 거의 그 상대를 대화를 못할 대상으로 지금 여기는 것 아닌가. 어차피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조금 너무 나갔다. 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뭐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내가 이제 우리 정당의 어떤 가치와 비전, 또 올해 이제 예산안 심의 같은 걸 앞두고 뭐 어떤 국정 철학이나 정책, 기조 이런 걸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전례가 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중부담 중복지라는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심기를 좀 건드리는 바람에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발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무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분들이 자꾸 정치 공세의 무대로만 활용을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여야 간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인데, 어제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있었습니다. 견학을 왔죠. 예, 그런데 이제 여야 의원들이 막 서로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이 기자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그랬어요. 기자 저식이 원래 이런 겁니까? 그러고 현장에 취재하던 기자들이 창피해서 아니 원래는 안 그런데 오늘은 좀 심한 것 같다.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발언을 좀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의원들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가서 우리 퇴장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바로 다음 날 오늘 또 연설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말라고 해서 한 절반쯤 퇴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여당 할 때는 야당 다 퇴장하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이렇게 자제도 시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내용도 문제지만, 내용이 아무리 좀 듣기 싫어도
좀 인내심을 갖고 꾹 참고 들어주는 그런 의원들의 자세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언을 하는 측에서는 이제 전날 있었던 발언 수위를 보고 그 발언 수위를 이제 뭐 좀 조절하는 뭐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은 이게 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면 네. 그러면 이게 대정부 연설이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니고 교섭단체 뭐 일종의 대표 공격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야 모두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문인데 그 주문은 뭐 날이 갈수록 또는 뭐 국회가 거듭될수록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니 뭐 그건 국회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건 있었던 건데 근데 너무 좀 점점 심해지고 어찌 보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듯한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네. 뭔가 좀 그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성을 하고 만약에 그게 개선이 안 될 때는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 국회를 각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1년에 한 5번 정도 이 대표 연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대표 연설 시간이 이제 꽤 깁니다. 1시간 그죠. 가까이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뭐 편치 않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뭐 토론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그 의료 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서 필수 의료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상급병원 현장을 돌아봤던 이재명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의료 대란 이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는 이제 응급실을 축소하고 이런 병원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정지 조선대 여학생은 인근 100m 정도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해서 또 입실이 거부가 된 상황이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이대 목동병원에는 이제 군의관이 파견이 됐는데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 돌려보내는 일도 생기고 군의관이 이제 250명 정도 파견 예상을 했지만 이 수급에도 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로 대응 잘 하고 있다. 또 응급실에 의사 부족한 거는 의료 입원 의대 정원하고 관련 없다. 그 전부터 그랬다. 이렇게 물론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설명대로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의대 정원과 의사들 파업한 거하고 뭔가 좀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정부는 우리 괜찮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장관은 여당 연찬회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주워 담기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건 여야 갈등이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부하고 국회 갈등이라고 봐야 되나? 지금 이런 좀 전전이 좀 그렇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저는 이거 어느 한쪽이 절대로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건 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데 그 전보다 점점 뭔가 좀 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 비판 쪽 목소리로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들 정원, 의대 정원 확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좀 거칠게 해서 이제 나타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자꾸 여야 정쟁거리로 삼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이제 오늘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죠. 그 최고위원이 장동혁 최고위원 말씀하시나요? 김종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이 복지부 차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박민수 차관. 네. 예. 그런데 이게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료 관련 문제인데 이거 갖고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전쟁 또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 한동훈 대표도 이게 자기하고 가까운 최고위원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이번 사태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전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더 좀 진정들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예, 뒤에서 좀 조율을 하고 해야지. 이거 쳐다보는 국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네. 최 의원님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료계 항상 손들고 말았어요. 네. 뭐 이제 뭐 전면 파업 뭐 이렇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현실로 다가오죠.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의대 증원을 제대로 못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의대 증원을 좀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의대 증원해 놔봤자 한 10년쯤 뒤에 그 사회에 그 의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좌절되면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정말 의사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네. 뭐 매끄럽지 않은 거는 제가 그 알 수 있겠는데 그럼 거칠지 않게 하면 의사들이 그럼 의대 증원에 찬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차관 그만두게 하라 한동훈 대표 측근이 얘기했는데 그럼 복지부 차관 그만두면 지금 전공의들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든 한동훈 대표든 저는 정부의 뭐 여러 가지를 촉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의료계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자 2026년 그 의대 증원 유예합시다 이렇게 정부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의대 증원 유예하면 지금 의료 이 파동 의정 갈등 해소되나요? 해소 안 돼요. 당장 의협에서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사실은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 목소리를 내서 그게 한 자리에서 주고받고 타결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저는 그 의료계하고 정부하고를 한 자리에 모아놓는 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 정부로부터 양보 받아낼 거 받아내고 정부는 또 의료계에서 뭐 협조 받아낼 거 받아내고 해서 딱 타결지면 이게 되는 거지. 네. 지금 뭐 복지부 차관 물러나라 뭐 어떻게 하자. 이래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아니, 마련뿐만 아니고 네.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의료계도 의료계가 여러 갈래예요. 통합의 목소리가 나올 수 그럼요.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아무튼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렇게 갈등 사안들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야 대표들이 지금보다 좀 유연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은 역시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런 원칙은 견지하되 자 여야 대표들 또 의료계 뭐 학계 뭐 이런 전문가들 모아서 좀 계속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대화의 테이블을 좀 계속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네. 뭐 얘기 다 끝났다. 이제 뭐 이미 그 의대 증원 문제 끝났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은 점점 심각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어쨌든 그 의사
의료계 그리고 이제 여야정 간에 전혀 그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좀 돌파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분을 차등 적용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만큼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 반면 민주당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접점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 의미 있는 진전이죠. 어쨌든 정부가 안을 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꼭 뭐 국민 갈라치기 여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네. 굳이 나쁘게 보자면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 갈라치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이 뭐 브리핑을 자세히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자 지금부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총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약간 합의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회에서 토론을 시작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사실은 이게 21년 만에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을 네,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여는 덜 하고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죠.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 파산하는 거죠. 민주당 이제 진성준 이제 정책위 의장은 이번 안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한 30년 뒤에면 이게 고갈돼요. 네. 정부가 그거를 뭐 보증한다고 하는데 아니 정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증을 해요? 결국은 빚내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과거 정부가 그런 안을 내지 않은 과거 정부가 무책임했던 거죠. 이게 지금 저 창고관이 비어가는 거를 뻔히 보면서 무책임하게도 그 개혁안을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민주당이 집권했든 뭐 윤석열 정부든 간에 네. 어차피 20년, 30년 뒤에 뻔히 지금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그 공방만 주고받아가면서 싸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정부안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논의하고 뭐 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내에 논의가 안 되면 완전히 중립적인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 내면 무조건 따르는 거로 하지 않으면 30년 내에 국민연금은 제로가 된다. 그걸 저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그 관측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변수.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된다든가 뭐 이런 뭐 계기가 있으면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어떤 대화 분위기,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건 어쨌든 이제 그걸 갖고 자꾸 만나서 대화로 이야기로 풀어서 협의점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저는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고 또 국민의힘은 비토권이 있는 특검법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안한 그 안이 민주당이 제안한 그 안이 대법원장 4명 추천이고 그 4명을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또 비토권도 야당에 있게 하는 이 안이라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를 소집해서 특검법을 이제 기습 회부를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이제 불참을 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뭐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3자 추천 특검을 갖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어떤 한동훈 결단을 대표가 내려야 딜레마죠. 뭐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얘기할 때만 해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그로부터 지금 한 달 거의 2달이 다 돼가는데도 안 끝나는 분위기로 다시 또 바뀌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코너에 몰려 있죠. 그래서 한 대표로서는 이제 공수처가 마지막 수사를 잘 좀 마무리해 줬으면 이제 국면이 바뀌어가면서 한 대표의 공간이 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미적거리면 그러면 이제 한 대표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뭐 이달 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달 말이 됐든 아니면 10월쯤이 됐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대표가 자, 이 공수처 수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결단에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안 끝나더라도 뭐 이제 공수처 수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그 결단이라는 건 제3자 추천 제3자 방식의 추천 특검법. 그러나 특검법을 지금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냈듯이 네. 뭐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뭐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가지고 뭐 이건 안 되니까 다시 추천하시오. 이런 시스템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마 대법원장이 거부할 거요. 민주당과 이제 협의해서라도 어떤 그 특단의 뭐 근데 그런 그거는 이제 결단을 아니 그거는 제3자 추천이면 네. 제3자가 뭐 그게 대법원장이 됐든 변협의장이 됐든 그 거기서 바로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게 제3자 추천이죠. 중간에 야당을 거치지 않고. 아니 그걸 야당한테 추천하는 게 그게 무슨 제3자 추천 특검법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이거는 좀 전망이 좀 암담해요. 이건 연금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이걸 법안 발의를 한다거나 당내를 설득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 다수가 아직 특검 반대하고 있고요. 이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지난번 국정브리핑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간극이 좁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를테면 계속 법안 내고 법안 좀씩 바꿔서 내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법안에 좀 더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아마 될 겁니다. 당내에서도 그 비토권을 왜 넣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냥 대법원장 추천하게 해주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내면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무기명 재의결 투표할 때 한 10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사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불행한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조기 레임덕 맞을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연한 생각이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런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 대통령도 만약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그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국민들의 뜻이 확인되면 네.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해놓은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뭐 10월이나 뭐 11월에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뭐 이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할 수 없을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요. 공수처 수사 발표하고 여론조사하면은 저는 이거 미흡하다.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드시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특검이란 단어 자체가 갖는 어떤 마력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진상조사하고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은 뭔가 미흡하다.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때를 좀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태도를 유연하게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건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한편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고 딸 다혜 씨가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지금 이제 뭐 막가자는 건가요?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다음 주 청와대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기일을 이제 통보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불참할 걸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이제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오늘 두 분의 생각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당하다고 저는 뭐 시비를 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한 지 4개월 만에 본인의 사위를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 이스타젯의 그 전무로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 둘의 대가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별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성 의원님. 예, 이게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뭐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게 전주지검에 한 3년 정도 묵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왜 작년 한 11월쯤부터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해서 그때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입건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 이게 혹시 지금 정권이 이 검찰을 시켜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국정 운영에 좀 반사이 같은 걸 좀 보려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 같은 게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얘기 아마 우리가 이 토론에서 계속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최 의원님은 어떤 생각분인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아니 그런 의심은 야당으로서 좀 가질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찌 됐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그 당시에 다른 역대 전주지검장들은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일 때 시작한 거거든요. 지검장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수사라는 것도 늘 또 변하는 거니까요. 네.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평을 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방적인 일방통행식의 연설이다 보니까 토론이 아니고, 그래서 늘 정쟁이라는 부분에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쟁 종합한 연설에 대한 대안을 내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제가 걱정을 하던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 이렇게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고 이게 어쨌든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뭐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 죄가 없어서 뭐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배경에 혹시 또 어떤 뭐 현 정권의 어떤 정치 보복 이런 의도 같은 게 개입돼 있다면 또 상당한 부작용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반 뒤에 퇴임할 텐데, 그럼 뭐 좀 걱정도 되고요.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그럼 그런 식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을까라고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